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과연 투자를 이럴 때는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안 되는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1999년도에 제가 18%짜리 적금을 해봤습니다. 이런 적금이 지금도 있다면 굳이 위험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 금리가 어떻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를 0%대로 낮췄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이자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이 물가여야 됩니다. 물가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야지 내 돈의 값어치가 지켜지는 거죠. 72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70이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내 돈을 2배로 불려주는 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6%짜리에다가 넣어놓으면 12년마다 2배가 됩니다. 그러면 24년 후에는 4배가 되고 36년 후에는 8배가 됩니다. 그런데 2%짜리에다 넣어놓으면 36년 지나야지 2배가 되죠. 근데 요즘 2%짜리도 이제 별로 없어졌잖아요. 1%짜리에 넣어놓으면 72년 돼야지 2배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이 다 이 세상에 없을 때 2배 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금리가 0%대가 되니까 적금 만기돼서 찾으러 갈 적에 택시 타고 가면 적자 되고 버스 타고 가야지 똔똔이고 걸어가야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비슷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식이랑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년 연평균으로 6.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연평균 6%가 올랐고요.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길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값이 1970년에 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30원 하잖아요. 42배가 올랐습니다. 연평균 8%가 오른 거죠. 라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양의 라면을 팔아도 물가가 42배가 오르면 매출액이 42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익도 늘어나고 주당 이익액이 늘어나서 그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매출이 100억인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고정비용이 40억, 변동비용이 40억, 그리고 순이익이 20억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가 매출이 늘어나면 110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정비용은 그대로 똑같이 40억일 거고요. 변동비용은 매출액이 10% 느는 만큼 변동비용도 10% 늘어서 44억이 됩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20억에서 26억이 되죠. 3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당 이익이 30% 늘어나서 주가도 30%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출이 10%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비용은 그대로 40억이고 변동비용은 40억에서 10% 줄어서 36억이 되면 순이익은 20억에서 14억으로 줄어듭니다. 30%가 줄죠. 그러면 주당 이익도 30%가 줄어서 주가도 3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매출액이 늘고 줄는 것보다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땐 더 많이 내려서 변동이 큰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기업은 매출이 줄면서 순이익도 많이 줄겠지만 하위권 기업은 순이익이 아예 적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제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하위권 기업들이 가졌던 그 시장 파일을 상위권 기업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서 회복이 되면 상위권 기업은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은 더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르게 되죠. 이런 걸 양극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업계에 1등, 2등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죠.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249% 오르는 사이에 LG전자는 마이너스 39%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매출액은 4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1배 차이가 나고요.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는 12.1%, LG전자는 3.9%였습니다. 시가총액은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주가는 매출이 아니고 이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넘버 3 안에만 들면 괜찮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등만 살아남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만 봐도 우리나라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하나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제는 1등만 살아남는 그런 현상이 국내 한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하게 넘버 3, 더 나아가선 글로벌하게 1등만 살아남는 시대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야를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팔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21%, 화웨이가 18%, 애플이 12%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액을 보면 애플이 66%, 삼성전자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애플이 1등인 거죠. 그래서 주가도 애플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24%, 마이크로소프트는 34%, 아마존닷컴은 5%,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22%, 페이스북은 41% 정도 됩니다. 아마존닷컴은 유통업체라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통업체 치고는 높은 편이죠. 보통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익액이 많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경제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상위권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1등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만 살아남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한다 할 때는 꼭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글로벌 1등이라고 해서 안 망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핸드폰 시장에서 세계 1등이었던 노키아도 애플이 아이폰을 만든 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그 회사가 안 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면 또 지금 1등도 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래서 글로벌 1등 기업 어느 한 회사 찍어서 장기 투자하다 보면 혹시 잘못돼서 그 회사가 망하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1등 기업도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내가 일일이 종목을 골라서 분석해서 분산 투자해서 관리하는 게 힘들다면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시면 괜찮습니다.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경TV였습니다.